밤의 장막이 깊게 드리워진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 문이 열리고 운전석에서 내려온 운전기사가 뒷좌석 문을 열자 한 여인이 내렸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휘감겨 있었다. 마치 패션쇼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우아하고 도도한 자태는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 화려함과는 이질적인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뚜렷했다. 그녀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박서연이었다. 서연은 숨막힐 듯한 압박감 속에서 이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집안은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재벌그룹 한영그룹의 외동딸이다. 타고난 총명함과 탁월한 사업 수완으로 이미 그룹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짜인 그림 같았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그녀의 의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강제된 정략 결혼이었다. 상대는 그녀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또 다른 거대 기업 권진그룹의 젊은 CEO 권민준이었다. 두 기업의 결합은 상상 이상의 시너지를 낼 것이 분명했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거대한 감옥에 갇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였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예측해야만 하는 성격이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완벽한 파괴를 계획했다. 그가 그녀를 거부하도록 이 관계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 작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천박하고 가장 촌스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만나기 위해 굳이 가장 낡고 허름한 동네의 한식집을 택했다. 이곳이야말로 그녀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무대였다. 골목을 돌아 한식집 시골 할머니 밥상에 다다른 서연은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고급스러운 실크 원피스는 촌스러운 꽃무늬 개량 한복으로 세련된 명품 핸드백은 색바랜 천 가방으로 바뀌었다. 얼굴에는 일부러 촌스러운 점을 찍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맨얼굴에 가까웠다.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변신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안심했다. 이제 모든 것은 그녀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녀가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시골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테이블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벽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약속된 자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권민준 한국 경제계에 떠오르는 젊은 거인이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차림에 빈틈없는 포커페이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고 냉철한 사람인지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그 냉철함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준비된 연기를 시작했다. 아저씨, 혹시 권민준 씨 맞으세요? 그녀는 최대한 높고 어눌한 목소리를 냈다. 아저씨라는 호칭에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가 굳은 표정으로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아니요, 권진그룹의 권민준입니다. 그는 정확하고 딱딱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서연은 그제야 그가 자신을 처음부터 아래 위로 훑어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촌스러운 옷차림, 허름한 신발, 그리고 어색한 걸음걸이에 머물렀다.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계획대로였다. 아, 권민준 씨였구나. 에이, 나는 또 동네 이장님인 줄 알았지. 허허. 그녀는 과장된 웃음소리를 내며 그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다. 그녀의 행동에 민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박서연 씨, 맞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네, 맞습니다.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원래 시골 살다가 서울 온 지 얼마 안 되어서리 뭐든지 신기합니다. 그녀는 준비한 사투리를 능숙하게 구사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그가 자신의 손가락을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그가 보이는 습관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 역시 이 정략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확신했다. 서연은 본격적으로 작전에 들어갔다. 그녀는 메뉴판을 보며 소리를 질렀다. 아따, 여기는 가격이 왜 이리 비쌉니까? 10,000원짜리 김치찌개 시골에서는 1,000원이면 먹는디. 그녀의 고함에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일제히 그들을 쳐다보았다. 권민주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박서연 씨,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아니, 남이 밥 먹는 뒤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원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목청이 좋아서 크게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억지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민준이 한숨을 쉬거나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눈은 마치 뚫어지라 그녀를 탐색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행동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메뉴가 나왔다. 그녀는 국그릇을 입에 가져다 대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마셨다. 아따, 이 국물 시원하구만 하모. 이 맛이지. 그녀는 일부러 큼직한 소리를 내며 국물을 들이켰다. 그녀의 행동에 민주는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다. 그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촌스러운 행동을 이어갔다. 쌈을 싸먹을 때는 양손으로 쌈을 싸고 밥을 먹을 때는 국에 밥을 말아 한꺼번에 입에 털어 넣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과장된 행동에 민주는 더 이상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하기 힘들어 보였다. 그의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서연은 속으로 승리를 예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남자는 분명 그녀를 역겹게 여기고 이 결혼을 거부할 것이다.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그래, 권민준, 제발 도망가. 날 거부해줘. 하지만 그때 권민준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다. 박서연 씨, 오늘 정말 즐거운 식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다. 서연은 그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 예, 즐겁다니. 예. 저는 지금 배만 부릅니다. 아니요, 진심입니다. 이처럼 가식 없는 분을 만난 건 처음입니다. 그의 눈빛은 짙은 호기심과 함께 깊은 매혹을 담고 있었다. 저와 함께 시골에 내려가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시골에 내려가서 살아보지 않겠냐고.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는 그녀의 촌스러움을 혐오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가식 없는 모습에 매료된 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모든 시나리오가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남자 권민주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은밀한 흥미와 소유욕을 담고 있었다. 박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그 남자의 단 한마디,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눈빛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권민주는 그녀의 가식적인 촌스러움에 혐오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가식 없는 순수함으로 해석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계산된 행동들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동시에 그녀의 숨겨진 본질을 찾아낸 듯 단 깊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단지 거대 기업의 냉철한 기계로만 보았고 그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오판했다. 그의 제안, 저와 함께 시골에 내려가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는 단순히 농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허점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식당을 나선 후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권민준으로 가득 찼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예측 불가능한 반응,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그 알 수 없는 미소까지.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 모든 것을 분석하고 통제해왔지만 권민준이라는 변수는 그녀의 모든 방정식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곧장 그녀의 개인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공간이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권민준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그의 학력, 경력, 사업 실적, 심지어는 그의 습관까지 모두 외울 정도로 조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그의 과거 인터뷰 공개 행사에서의 표정, 심지어 그에 대한 소문을 담은 가십기사까지 꼼꼼히 살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한결같은 완벽함이었다. 그는 항상 냉철했고 이성적이었으며 모든 결정을 논리적으로 내렸다. 그는 감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정략 결혼이 사업적인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의 행동은 논리보다는 감정적인 충동에 가까워 보였다. 그는 왜 그녀의 촌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흥미롭게 여겼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녀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는 그녀의 아버지 한영그룹의 회장이었다. 서연아 권진그룹에서 연락이 왔는데 권민준 회장에게 아주 만족스럽다고 하더구나. 결혼 준비를 서두르자고 하는데 무슨 일 있었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이제 그 결과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니요, 아버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식사였어요. 서연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네가 별말 없으니 다행이구나. 민준이가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다니 너도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가장 똑똑하고 냉철한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권민준이라는 미지의 존재는 그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그녀의 비서실장인 김유진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이사님 권민준 회장님께서 한영그룹과의 합병에 관한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셨습니다. 이번 합병을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합병은 두 기업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보통은 결혼 후에나 진행되는 일이었다. 긴급하게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왜죠?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기회를 놓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다고만 하셨습니다. 김유진의 말에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기회를 놓치기 전에. 그 단어는 마치 그녀를 향한 경고처럼 들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그가 정말로 그녀의 촌스러움에 매료되었을까? 아니면 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서연은 곧장 권민준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루거나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촌스러운 박서연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이번에는 더 과장되게, 더 어색하게 연기했다. 그녀는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권진그룹의 사무실은 예상대로 차갑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저 권민준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그녀는 다시 한번 어눌한 말투를 사용했다. 데스크 직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했다. 예약하셨습니까? 예약이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냥 권민준 씨 보면 됩니다. 그녀의 뻔뻔함에 직원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권민준의 비서가 로비로 내려왔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서연 이사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녀는 비서의 안내를 따라 회장실로 향했다. 그가 그녀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에 서연은 놀랐다. 그녀가 비서와 함께 회장실로 들어서자 권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권민준 씨, 저 왔습니다. 왜 자꾸 전화하고 사람을 귀찮게 합니까? 나는 바쁜 사람인데. 그녀의 말에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서연 씨, 제가 박서연 씨를 만나기 전에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그녀의 정체를 알아차렸을까? 박서연 씨의 집안이 한영그룹과 관계가 깊은 것은 알지만 박서연 씨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 없더군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서연은 긴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모든 흔적을 지웠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알아차렸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다. 아따, 그야 내가 촌에만 살았으니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신분증 같은 거는 필요하면 보여드리면 되는 거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녀의 말에 권민준은 피식 웃었다. 그의 웃음은 조롱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매력이 숨겨져 있었다. 가식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역시나 저의 예상이 맞았군요. 그의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박서연 씨, 저에게 솔직해지세요. 서연은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무너졌고 그녀는 이제 그의 손안에 놓인 먹잇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녀의 정체를 숨기려고 노력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나는 나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덮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박서연 씨,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제가 당신을 진짜로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짜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모습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은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고 그의 솔직한 고백에 더욱 놀랐다. 그녀는 그의 감정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은 아직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냉정한 계산과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녀에게 낯선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당신 도대체 나한테 뭘 하려는 거죠?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어딘가 슬퍼 보였다. 당신을 내 옆에 두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거부하려 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내 옆에 두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까지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에게 완전히 종속되었다. 권민준의 고백은 박서연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지만 동시에 그 진심이 그녀에게는 거대한 함정처럼 느껴졌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녀가 평생 쌓아온 냉철한 이성과 완벽한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변수였다. 그녀는 혼란스러웠고 그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정체를 알면서도 왜 그녀의 촌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행동은 논리적이지 않았고 그녀의 모든 예측을 벗어났다. 권민주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그 미소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고 애썼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나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권진그룹의 자선 행사에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연은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거절을 예상하고 있었다. 만약 참석하지 않으시면 제가 직접 당신의 집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숨막힐 듯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다음 주 서연은 다시 한번 촌스러운 박서연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촌스러운 꽃무늬 개량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촌스러운 머리핀을 꽂았다. 그녀는 권진그룹의 자선 행사장으로 향했다. 행사장 입구에 들어선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가 평생을 함께했던 화려한 세계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을 무시하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행사장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그녀는 그들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권민준을 찾았다. 그는 행사장 한가운데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한영그룹의 경쟁사인 태양그룹의 외동딸 김도현이었다. 김도현은 서연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권진그룹의 자선 행사장에 촌스러운 옷을 입고 온 저 여인은 누구야? 혹시 권민준 회장의 새로운 취향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민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서연을 향해 걸어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소개했다. 여러분, 이분은 제 약혼자인 박서연 씨입니다. 그의 말에 행사장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어머, 권민준 씨, 정말 농담도 잘하시네요. 저런 촌스러운 여자가 권진그룹의 안주인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김도현은 권민준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김도현 씨, 제 약혼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제 눈에는 박서연 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김도연은 그의 말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권민준을 짝사랑하고 있었고 그를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서연에게 완전히 빼앗겼고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다가왔다. 박서연 씨, 권민준 씨에게 접근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돈 때문인가요? 아니면 권력 때문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서연은 그녀의 질문에 어눌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녀의 말에 김도현은 코웃음을 쳤다. 네가 감히 날 속이려 해. 너 같은 애가 권민준 씨에게 접근한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네 정체를 반드시 밝혀낼 거야. 김도연의 위협적인 말에 서연은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세상에 공개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김도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서연의 말에 김도연은 잠시 당황했다. 그녀는 서연의 눈에서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힘을 보았다. 그날 밤 권민준은 서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는 그녀의 집 앞에서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용기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그는 미소 지었다. 당신의 삶은 이제 내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반발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감옥에 갇히고 싶지 않아요. 그의 미소는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가식적인 모습까지도요. 나는 당신을 내 옆에 두기 위해서라면 어시든 할 것입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에게 완전히 종속되었다. 김도현의 위협은 단순한 로이너의 수홍. 태양그룹과 권진그룹은 오랜 đối thủ tranh giành và cô ta luôn tìm cách để hạ bệ Kwon Min-jun. Giờ đây, với sự xuất hiện của Park Seo-yeon, một đối tượng bí ẩn lại còn bị cô ta coi là một cô gái quê mùa Kim Do-hyun, thấy đây là cơ hội vàng để phá hoại cả Kwon Min-jun và mối liên minh sắp tới với Han-yong Group. Seo-yeon은 이미 김도현이 안무를 알고 있었다. 김도현은 그녀의 정체를 밝히는 것 외에도 그녀를 이용해 K-won 민준을 무너뜨리려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용그룹은 뜻밖의 위기에 직면했다. 한용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블랙홀 프로젝트의 기술 문서가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다. 블랙홀 프로젝트는 한용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업이었고 이 프로젝트의 기술 유출은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서연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도연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서연은 즉시 그녀의 개인 비서인 김유진을 호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촌스러운 박서연으로 연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본래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김유진에게 비밀리에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유진아 태양그룹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김도현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줘.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김유진은 서연의 명령에 따라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서연은 그녀의 사무실에서 블랙홀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서를 찾기 위해 모든 파일을 꼼꼼히 살폈다. 그녀는 기술 유출이 내부 소행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의 신상과 최근 행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무너뜨리려는 김도현의 계획을 막기 위해 그녀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동원했다. 한편 K1 민준 역시 이 사건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는 서연이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 한용그룹의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태양그룹의 동향을 감시했다. 그는 서연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돕고 싶었다. 며칠 후 서연은 김유진으로부터 중요한 보고를 받았다. 이사님, 태양그룹의 김도현이 블랙홀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자 중 한 명을 포섭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 기술자는 이미 해외로 도피했고 그가 가지고 간 자료가 태양그룹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진의 말에 서연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김도현의 대담함에 놀랐다. 그녀는 그녀의 정체를 밝히는 것 외에도 그녀의 가족을 무너뜨리려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즉시 K1 민준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진짜 신분, 그녀의 계획, 그리고 김도현의 음모까지. K1 민준은 그녀의 모든 고백을 침착하게 들었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이해했고 그녀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서연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그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힘을 합쳐 김도현의 음모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우선 태양그룹으로 넘어간 기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 K1 민준은 그의 영향력을 이용해 태양그룹의 외부 활동을 감시하고 서연은 그녀의 뛰어난 해킹 실력을 이용해 태양그룹의 내부 전산망에 침투했다. 그들의 계획은 매우 위험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함께 행동했다. 그들이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김도현은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서연과 K1 민준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해 한용그룹의 기술 유출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서연의 정체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서연과 K1 민준을 모두 무너뜨리고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권력과 명예를 차지하기를 원했다. 김도현의 음모는 예상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치밀했다. 그녀는 단순히 두 대기업 간의 정략 결혼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의 커리어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려 했다. 기술 유출 사건이 이미 큰 타격이었지만 그 다음 수는 훨씬 더 악랄했다. 김도현은 언론의 허위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고 박서연을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게으르고 무능하며 그저 향락과 사치에만 빠진 재벌가의 딸로 묘사했다. 곧이어 수많은 기사와 SNS 뉴스가 쏟아졌다. 한영그룹 천금 약혼자 김한, 시골 처녀 행세로 맞선 참석 재벌가, 딸의 추태, 한영그룹 위기 직면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대중의 시선을 끌었다. 특히 맞선 자리와 자선 행사에서 촌스러운 차림으로 찍힌 박서연의 사진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사회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원래부터 재벌계 반감을 가지고 있던 여론은 더욱 쉽게 그녀를 향해 등을 돌렸다. 그러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박서연은 침착하게 이 언론 폭풍을 맞이했다. 김도현이 여론을 조작해 그녀를 망신주고
동시에 권민준과 한영그룹에 압박을 가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연은 억울함을 즉각 부인하거나 해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행동이야말로 말보다 강력하다고 믿었다. 한편 이사회와 주주들로부터 압박을 받던 권민준은 공개적으로 박서연 편에 섰다. 긴급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재 퍼지고 있는 약혼녀 박서연에 관한 정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신뢰하며 우리는 함께 이 사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외모나 소문만으로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그의 발언은 여론을 크게 뒤흔들었다. 일부는 그가 박서연에게 눈이 멀었다며 조롱했지만 다른 이들은 떠도는 소문을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권민준이 흔들림 없이 그녀를 지지하는 모습은 사건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다. 언론이 여전히 떠들썩한 가운데 박서연과 권민준은 은밀히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술 유출의 배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연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전문 지식 덕분에 한영그룹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정보 유출의 근원을 파헤칠 수 있었다. 어느 밤 두 사람이 권민준의 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서연이 무심코 중요한 문서를 드러냈다. 민준은 그 서류를 훑다 이내 손을 멈추었다. 그것은 권진그룹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세밀한 분석 보고서였다. 그 내용은 업계 최고의 전문가조차 쉽게 내놓지 못할 정도로 정확하고 깊이 있었다. 서연, 이건 네가 작성한 거야. 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맞아요.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다. 제 업무의 일부예요. 하지만 이 분석은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이야. 수십 년 경력자나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전 오래도록 공부하고 일해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짝 머뭇거림이 섞여 있었다. 권민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사랑만이 아니라 존경이 깃든 눈빛이었다. 그는 눈앞의 여인이 단순한 재벌가 딸이 아니라 진정한 천재임을 깨달았다. 그가 믿었던 신뢰는 이제 명백한 증거로 뒷받침되었다. 다음 날 권민준은 또 한 번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번에는 박서연이 그의 곁에 섰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세련되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다. 더 이상 촌스러운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그룹 대표이사 박서연입니다.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다. 저를 둘러싼 사기극이라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신분을 숨기고 맞선에 나갔던 것은 제 재산이 아니라 제 본 모습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권민준은 저의 진짜 가치를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범인을 찾아냈으며 곧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그녀의 발표는 사회를 뒤흔드는 충격이었다. 비난과 조롱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존경과 찬사가 쏟아졌다. 박서연은 단순히 아름답고 부유한 여인이 아니었다. 누구보다 지혜롭고 강인하며 어떤 시련도 마주할 준비가 된 당당한 여성 경영자였다. 마지막 장막이 걷히자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박서연의 정체가 공개되자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은 그녀의 지략과 용기에 찬사를 보냈고 그녀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다. 권민준의 선견 지명과 굳건한 믿음 또한 재조명되며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찬사 속에서 김도현은 분노와 좌절에 휩싸였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말도 안 돼. 박서연이 왜 저기에 서 있는 거야?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시골 여자여야만 해. 김도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TV 화면을 향해 소리쳤다.
그녀는 서연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녀는 서연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연과 민주는 기자회견 후 곧바로 김도현의 음모를 끝내기 위한 마지막 계획에 착수했다. 그들은 김도현이 기술 유출에 사용한 네트워크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서연의 뛰어난 해킹 실력과 민준의 광범위한 정보망이 결합되자 김도현의 범죄는 낱낱이 드러났다. 그들은 김도현이 기술자를 포섭하기 위해 사용한 불법 자금 흐름과 그녀가 태양그룹의 이익을 위해 한용그룹의 기밀을 빼돌린 증거를 확보했다. 그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김도현은 서연과 민준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체포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필사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한용그룹의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한용그룹과 권진그룹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연과 민준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으려고 했다. 하지만 서연과 민준은 이미 김도현의 수를 읽고 있었다. 그들은 김도현의 기자회견 직전에 언론에 그녀의 모든 범죄 행위를 폭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서연은 그녀의 뛰어난 기술로 김도현이 불법 자금을 숨겨둔 비밀 계좌를 추적했고 민준은 그의 영향력을 이용해 김도현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을 찾아냈다. 김도현의 기자회견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그녀가 서연과 민준에 대한 비난을 시작하려는 순간 언론사 기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받은 보도자료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김도현 씨, 당신이 한용그룹의 기술을 빼돌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태양그룹은 한용그룹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김도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서연과 민준이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김도현은 기자회견장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고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다. 이건 함정이야. 박서연과 권민준이 나를 모함한 거라고. 그녀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그녀의 오만과 탐욕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서연과 민준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들의 손은 단단히 맞잡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김도연의 오만함이 결국 그녀를 무너뜨렸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래요. 그녀는 당신을 과소평가했고 나를 우습게 봤죠. 그녀의 패배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서연은 민준의 품에 안겨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촌스러운 박서연으로 연기할 필요가 없었고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그녀의 진짜 삶을 살 수 있었다. 김도현의 오만과 실패는 박서연과 권민준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도현의 스캔들은 단순한 개인적 승리가 아니라 그들이 상업세계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한영과 권진 두 대기업은 공식적으로 합병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업계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경제동맹의 탄생을 의미했다. 합병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서연과 권민준은 손을 맞잡고 함께 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한 재벌가 아가씨도 서툰 시골 아가씨도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강인한 여성 리더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녀와 그가 마주한 시선 속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기자들의 질문도 더 이상 사생활이나 소문에 집중되지 않고 그들의 미래 비전과 전략에 집중되었다. 박 대표님, 많은 이들이 이번 합병을 정치적 관계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권민준을 스쳤다. 이번 합병은 단순한 경영적 결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련을 함께 극복했고 그 어려움 하나하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권민준에 대해서라면 그는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저를 서툰 시골 아가씨로만 볼 때 제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었고 이번 합병은 우리가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와 존중의 증거입니다. 서연의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얽히고 설킨 맞선 자리에서 시작해 거대한 경제동맹으로 이어진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존경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바치는 진실한 사랑에도 감탄했다. 한 달 뒤 합병 성공을 기념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 그 자리의 분위기는 이전처럼 긴장감이 감돌지 않았다. 이번에는 축하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서연은 이제 연회의 여왕처럼 빛나며 권민준 곁에 서 있었다. 더 이상 서툴거나 꾸며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있는 그대로 모두가 존경하는 당당하고 자주적인 여성이었다. 잠시 고요한 순간 권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발코니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불빛으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행복하니 그가 다정하게 물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렇게 행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인생은 늘 계획과 전략으로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는데 당신은 사랑과 믿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었어요. 권민준은 그녀를 마주보며 눈빛을 더욱 부드럽게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박서연 씨,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처음 당신을 본 순간부터 서툰 척하던 모습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사랑합니다. 정치적 결혼이 아니라 우리 사랑을 위해 제 아내가 되어주겠습니까?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한때 그에게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제야 그가 자신의 운명임을 깨달았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권민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짝이는 반지의 빛과 밤하늘의 별빛이 어우러져 눈부신 장면을 만들어냈다.